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식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한테 지금 복수를 몰랐지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월 1억씩은 벌리더라고요. 벌리는 그 원인이 뭘까? 라고 하다가 내가 맨날 정리하는 이것 때문인 거 아니야?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금이 있다고 하면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전 세계가 언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바뀔 것 같을 때부터 이 두 가지 신호가 잡힐 때가 바로 주식을 할 때죠. 평범한 사람은 안 된다. 네, 현실로가 힘들어요. 평범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죠. 가능하다. 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볼 때 보니까 제 방식으로 5억까지는 굉장히 빨리 가더라. 그거대로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토 나오거든요. 최소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주식으로 돈 버는 3에서 5%가 된다. 그게 자격 조건이라고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1억 벌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을 번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세계에선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은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적당히 재미있고 싶고 적당히 편하고 싶어 한다.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것은 없다. 우리 한국인은 모두 작심만 하면 뛰어난 정신력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이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런 세계도 존재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절하게 공을 들인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모민 저자가 이뤄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에 집중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PC 끄고 지금 그날이 왜 기억나냐면 그날이 처음으로 월 10억을 찍는 날이었어요. 이 눈이 아무리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도 이 매도 버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이 문제 생겨서 병원 가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원래는 금방 보더니 1분을 갖다가 3개를 바꿔가면서 하더니 이봉민님 왜 잠을 안 자요? 예? 어떻게 잤어요? 했더니 이봉민님 눈이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핏줄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핏줄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눈에서 잠 못 자면 핏줄 생긴다 하잖아요. 핏줄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핏줄이 원래 아니고 염증이래요. 그게 염증인데 이봉민님은 염증이 각막을 뚫고 지나간 다음에 시신경을 덮었다고 지금.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고. 왜 잠을 저는 쇼슬리퍼에서 잠 안 자도 안 피곤하더니 세상 그런 게 어딨냐고. 오늘부터 하루 8시간 자야 된다고 하면서 책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당연히 컴퓨터 보지 말고 모바일 보지 말고 그냥 쉬세요. 진짜 그날부터 집에 가서 바꾼 게 원래 제가 거의 2-3시간만 자고 움직였었는데 그날부터 그냥 8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눈이 걸리니까 그냥 당일날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게 그날부터. 왜냐하면 아침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저녁 시간을 활용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딱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8시에 자고 늦어도 9시에 잔 다음 지금 이것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7시에 도착해서 7시부터 8시까지 8시에 취침을 한다고 하면 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투자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는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8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타이밍은 저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잡은 거고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일단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 잡는 건 없애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네네, 그렇죠. 내가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 없는 시간들을 줄이기 시작을 해요. 네네. 나의 취미? 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없애버리고, 이런 시간을 다 확보해서, 이 모든 짜투리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주식에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이력서와 관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 20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주식하기 30대가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0살에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내가 모르겠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물어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30살에 넘어가면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예요. 내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내가 지금 잘하는 분야가 있어야 돼. 뭐든지 주식은 삶과 연결돼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못 나가. 배달을 시켜 먹어야 돼. 야, 배달의 민족 겁나 비싸지겠네. 야, 저기 용기주 뭐냐, 용기주. 왜 배달 시켜 먹으면 전부 다 그거 일회용 용기 아니야. 그 다음에, 야, 이거 다 폐기물이야. 폐기물주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살아온 역사와 맞닿아 있는 주식의 영역이 있을 거야.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저자님이 그러면은 게임 회사 취직을 안 했다라고 하고 딱 이제 사법시험 실패하고 나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좀 약간 그때 시작했어요. 그 시험이 떨어지니까 돈은 마련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선택한 거야. 주식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오후 3시면 끝나는 그 당시 오후 3시에 끝났거든요. 3시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시간이 그다음 공부할 생각도 안 했어요. 똑같았어 나도. 정보. 막 광고하는 그런 거 종목 추천 받아볼까. 다행히 제가 그거 안 했거든요. 했으면 제 인생이 더 길게 뒤로 돌아갔을 거예요. 편법을 택했으니까. 그러다가 게임을 하고, 이제 장 끝난 시간에 게임하고 싶어서 게임해가지고 그 게임 덕분에 이제 그 게임사 취업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는 게 없으니까 사회상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명히 인터넷 어딘가에 정보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보의 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종목 하나하나 다 보면서 했던 게 참 그 당시 말도 안 되지. 종목 이름이 멋있는 거. 진짜. 왜냐면 사람들도 볼 테니까. 그런 걸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질문이. 내가 다른 걸 몰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건 2가지거든요. 시간은 진짜 안 좋은 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뒤로 갈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재사용도 불가능해. 리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해.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조건 지금 쓰는 시간이 중요해. 라고 항상 그 시간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땠더라면이란 건 어차피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만일 내가 아무런 연이 없다. 그럼 취업부터 해야지.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내가 게임주를 하고 싶어. 게임에서 취업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현재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저도 생각해보세요. 34살에 아무런 경력도 없이 월급 100만 원에 그것도 게임 기자의 막내로 취업한 사람이 미래가 있었겠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34살 10월 달에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저보다 출발선에서 늦은 사람은 없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내가 포기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포기했다고 하면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는 말은 인생의 지금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지금 4시 55분에 유목민의 현재는 내가 과거에 다 쌓았던 플러스 잘한 것과 마이너스 못한 것의 합이야.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으면은 내가 지금 또 다른 모습이었겠지. 언제나 현재는 시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까지 다 쌓은 건데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포기할 거야? 회사 다니면 돼요. 그래, 난 그래도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늦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시간의 복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 저를 불러놓고 했던 말이 폐암 말기를 선 사기. 저는 막 왜 폐암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담배 피워서 그랬더니 맞다고 아버님이 30살부터 하루 2갑씩 펴가지고 이게 지금 30년 동안 쌓아온 게 된 거라고.
이거 시간한테 복수를 당한 거라고. 처음에 두갑일 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30년 동안 싸우면서 이게 생기는 거다. 네. 근데 용민님도 보시면 되게 살이 많이 쪄있다.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싸우는 시간이 당신한테 복수를 한다. 살 빼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뺐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과거는 미룰 필요 없는 게 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식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한테 지금 복수를 몰랐지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시간에 복수해서 이 갚아주는 방법은요. 네. 똑같이 시간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조선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일을 배운 다음에요. 네. 이게 반복적인 일이라 생각되잖아요. 네.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면 저는 월급의 거의 절반을 알바 줬어요. 반복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네네네. 결과만 알면 되는 일은 그냥 외주를 줬어요. 새로운 일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보면 선배들이 보통 일주일에 3번 나가서 취재를 해서 취재 기사가 3번 나온다고 하면 네네.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취재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2번은 사무실로 불러서 네. 편집점 홍보팀을 불러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난 그걸 보고서 생각한 게 그럼 난 하루에 3번 나가야겠다. 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일주일에 가도 네. 난 15개의 취재 기사를 쓸 네. 거고 선배들은 3개 했으니까 5배의 압축된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반복된 건 다 외주. 어. 전 새로운 것만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만일 본인들이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반복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귀찮잖아. 네. 저도 그래서 회사 만든 거예요. 나는 데이터만 받으면 돼.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하던 거를 지금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20명이 만드는 거고, 네. 전 데이터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를 차려서 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진짜로 올해 4월에 그냥 해본 거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리텐션이요. 해지율이 5%예요. 일단은 듣고서 네. 효과가 있는 걸 아니까 네. 저희 리딩이나 종목 추천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회사 성장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데이터 자주 공개하거든요. 막 그렇게 되고 사람들 뭐 잘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지표들을 내면서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시그널 리포트 말씀. 네네. 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 잘 되는 이유는 저희는 신규 구독자 유입을 신경 쓰지 않아요. 무조건 리텐션. 기존 구독자들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제에서 2위고요. 전체에서 5위예요. 구독자에서도 지금 다 앞질러 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야, 35만 원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콘텐츠라는 게 뭐냐면요. 좋은 콘텐츠가 뭐 같아요? 좋은 콘텐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부자 회사님도 네. 좋은 콘텐츠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좋은 콘텐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아껴주면서도 농축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하나 빠졌어요. 어떤 거죠? 이 좋은 콘텐츠란 건요. 네. 쓸모가 있으면서도요. 네, 네. 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콘텐츠 만들고 계시지만 네, 네. 나는 이쪽에 보니 아예 관심도 없어. 네. 그분들한테도 과연 좋은 콘텐츠일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문제는 이 가격에 맞는 가치를 주고 네. 그다음 이것이 정말 나와 관련 있느냐를 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가격은 문제되지 않아요. 네네. 이게 1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1억을 주고서 분명히 내가 하는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네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이제 하고 있고 매일같이 정리한 것이 실제로 나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네. 이거 하고 있고 새벽 3시에 20명이 덤비는 회사가 저는 단언컨대 삼성전자도 못한다 생각하면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느냐가 네, 문제인데 네, 네. 저희 회사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서 주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제목만 봐도 아예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어느 유튜브에서도 나오지 않는 정말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네. 게 또 보이고 아까 저는 시간의 복수라는 게 네. 사실은 저는 이거를 다 듣고 왔어요. 어디서 다 듣고 왔어요. 제가 여기 강의를 했었구나. 다 네네. 듣고 왔는데 네. 시간의 복수를 그때 듣는 거랑 네네. 지금 듣는 거랑은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게 없고 뭔가 이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물어봤더니 네. 그 답을 딱 시간의 복수로 정확하게 네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의 복수를 이제 당했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 또 다시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간 재밌는 게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압축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압축시킬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게임을 해왔지만 물론
게임조선에서 열심히 하고 433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주에 더 잘할 수 있었죠. 근데 내가 만약 처음부터 주식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더 많은 기회가 사실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압축을 못 시킨 거죠, 사실은. 그럼 더더욱 빨리 딱딱딱딱 하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단 이제 이걸 인식한 순간부터는 내 삶을 이제 주식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뭘 보더라도 주식으로 다 해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외주를 주고, 직접 시그널 리포트 만들어도 좋고, 자기가 아끼고 싶으면 우리 걸 구독해도 좋고, 다른 걸 어떻게 팀원들을 만든 스터디를 해서 뭘 하던 충분히 압축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일단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공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영역은 너는 야 경제 잘하냐? 야 너는 저기 미국 주식 잘하냐? 야 넌 중국 잘하냐? 넌 유럽 잘하니? 너는 뭐 환율을 잘하니? 야, 너는 지금 바이오 잘하니? 뭉쳐.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제가 해낸 거예요. 그 2015년도 때는 그러면 그때도 이게 약간 아니요. 그때 혼자 다. 2016년 때도 혹시 다 혼자 다. 2017년 혼자 다. 18년도 혼자 다.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혼자 다 하시고 혼자 다 하다가 2019년에 들어서 월 10억을 찍고 나서 이제 현타가 왔어요. 그 당시는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19년부터 다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업적을 투자해서 이제 이사직함을 달고 출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놀면보다는 주식을 많이 줄이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월 1억씩은 벌리더라고요. 벌리는 그 원인이 뭘까? 라고 하다가 내가 맨날 정리하는 이것 때문인 거 아니야? 해서 그냥 5월 달에 리포트1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지인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어. 어때? 도움이 돼? 어때? 도움이 돼? 그러면서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이 오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바꾼 거야. 계산하면서 뭘 하고 하면서 하다가 그래서 2019년 11월인가? 9월인가? 그때 처음 팔아봤는데 팔리는 거야, 이게. 2021년부터 2020년 말부터는 딱 1년만 회원가입 안 받았어요. 한 명도 안 받았어요. 막 듣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알고 와서 월드코 책이 나온 다음에는 월드코 책이 나오고 사람들은 강의 팔아먹었을까 생각하니까 한 명도 못 들어왔어요. 그냥 못 들어오고 그냥 강의 뭐 하고 싶다 해도 지금 신규가 안 받는다. 왜 돈 버는 일인데 왜 안 하냐. 서비스 접으려고요. 진짜 접으려고 했거든.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2020년 말부터 회원 한 명도 안 받다가 2021년 중순에 사이다 강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더 이상 리포트 못 만들겠고 너무 힘이 든다. 이거 님들이 또 가져가서 다 만드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결국 못 만드셨어요. 못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다가 진짜 4월에 혼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회사한테 말도 안 하고 나 혼자서 그냥 올려본 거예요. 맨 처음에 반려됐어. 크리에이터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돼가지고 진짜 하나씩 올렸는데 4월 26일 날 누가 한 건을 단건을 사가더니 5월 1일 날 누가 구독을 누른 거예요. 씨, 야 35만 원인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시그널 리포트 맨 처음에 8시에 리포트 1에 8시에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늦대. 7시에 해달래. 7시에 했어요. 1시간만 빨리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님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잠을 자야지. 근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6시에 봤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이걸 해봤는데 6시에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그랬더니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5시에 안 되겠냐. 야 이건 진짜 니들 너무한 거다 했는데 회사 직원 하나가 그러면 요약본을 유목민님 데일리 포인트 없는 버전으로 해서 요약본만 해서 5시에 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시그널 다이제스트가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새벽 5시에 첫 자료가 나와요. 저희는 새벽 4시에 일단은 그 챌린지가 나오고요. 새벽 4시 반 정도에 실리콘밸리에 현재 거주하는 의사가 실리콘밸리 닥터님이 그 미국 현재 그 뉴스 거기서 12시거든요. 바로 올려요. 근데 이거 가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외신 번역이건 미디어건 간에 절대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쓰는 단어 같은 뜻이라도 단어에 따라서 어조가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다 구별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5시에 시그널 다이제스트 나오고 6시에 리포트 나오고 6시에 바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해설 강의를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하고 7시에 VOD 올라가고 8시 반에 이제 우리 시그널 리포트는 전날 8시 반, 3시 반부터 장 끝나고 새벽 3시 반까지 12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하루에 80에서 120페이지예요. 진짜 많은데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정도 해야 돈 벌어. 이제 8시 20분까지 있었던 뉴스 빠진 것들 3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있었던 거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만담체를 운영하고
5시에는 이제 이브닝, 시그널 이브닝이라 해가지고 오늘 있었던 시장에서 이제 이것이 시그널 리포트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정리해서 줘요. 그러면 사람들 보면 아 이게 뭐 공부했으면 먹었을 텐데 돈 벌었을 텐데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35만원짜리 네이버 그걸 등록하면 네. 그걸 다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람들이 35만 원 보고 놀라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인사이트라 해가지고 12명의 CP가 저희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데 이 양반들이 다 부캐로 살고 있어요. 다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엄청난 전문가들이 기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캐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주식을 갖던 어떤 다른 데서 들어보시려고 하면요,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유료 콘텐츠로 경제 콘텐츠의 끝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10월 1일 날은 이제 진짜 수십조 원 군인의 헤지펀드에서 그때 부캐로 헤드펀드 헤드가 저희한테 원고 기부하기 시작하고요. 미국 ETF에 대해서 경제 공부하는 데는 끝이다. 이거 들으시면 뭐 광고다 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안 들으면 손해지. 진짜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존 구독자들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원해요. 직접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네이버 광고가 통과됐어요. 지금 26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투자 정보 회사가 네이버에서 광고 허용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에요. 저희도 신청했을 때 리딩이 아닌 걸 증명하시오였어요. 그냥 진짜 강압적으로. 설명은 되지만 당신 내가 리딩과 종목 추천하는 거 증명하시오였는데 단 하루 만에 통과됐어요. 저희 콘텐츠 확인하고 단 하루 만에 귀사의 설명을 신뢰합니다. 저희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 정보 회사가 성공하는 방법은 다 리딩이나 종목 추천으로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주식의 실력과 경제 실력을 늘려준다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증명한 거죠.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시그널이 있을까요? 좀 유지가 이제 오래될 수 있는 시그널. 일단은 지금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네. 시장의 시그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영국을 사실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왜냐면 조상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언제나 서로 돕고 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국이 저렇게 맛이 가는데도 백악관이 나서서 비난을 하고요. 조심하라고. 거기서 쓴 용어가 있는데 저희 인사이트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되게 엄하게 훈계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 JP 모건도 경고를 하게 나서기 시작을 했죠. 안 돕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당은 다르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멕시코에 장벽을 쐈습니다. 인종 로컬라이제이션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역에 있어서 장벽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와가지고는 코로나가 터졌지만 디플레이션 오기 전에 돈을 많이 풀었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에 있어서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의 사태를 1980년, 81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랑 되게 유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심하게 오니까 우리가 이제 파월도 얘기한 폴 볼커가 나타나가지고 금리를 11% 했던 걸 21%까지 올려버리고 그냥 나타나자마자 한 게 400bp를 한 번에 올려버리죠. 지금 75bp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왔죠. 근데 경기 침체가 왔다고 아는 것은 어디까지는 1차적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22%를 주니까 굳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미국에 투자하고요. 미국에서 건설하고 미국에 생산하고서 다 하게 됩니다. 미국 돈이 다 몰려가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열리는 거죠. 열렸는데 이때는 근데 지금도 하고 여기까지 똑같죠. 지금 미국의 금리 올라가니까 미국을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 1980년대랑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1980년대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시작을 해요. 우리한테 돈이 겁나게 들어오니까 야 중국 너네는 디플레이션 수출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 야 유럽 너네들은 금융을 해. 우리가 너네한테 맡겨줄게. 야 인도 너희는 바이오 만들어. 우리가 사줄게. 한국 너희는 반도체 만들어. 우리가 사줄게. 이 돈을 세계로 뿌리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경 안 쓰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체율도 유지가 잘 되고 지금까지도 보면 연체율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기업이 3%만 이익을 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요, 은행에 이자만 맡겨도요, 극단적으로 이제 내년이면 6% 정도 줄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업은 지금 제조업 대부분 3% 마진이잖아요. 2, 3% 마진이잖아요. 네. 2, 3% 마진인데 기업이 자기 돈만으로 하나요, 대부분? 다 빌려서요. 네네네.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기준금리만큼 이자 내고서 5, 6% 이자 내고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5, 6% 냈다고 3% 내던 게 9% 수익 낼 수 있나요? 제조업이 9% 내면 이건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 네네네. 룰이 바뀌는 거야, 이제 룰이. 과거에 생각하던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라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가치 투자와 장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거고, 오히려 단기 투자가 테마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테마주가 위험합니다. 네네네.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요, 이 테마주를 가치주처럼 생각하니까 한 번 사고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아니, 1년에 10% 이자 받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10% 좀 팔아야지. 매일 같이 갈 거라 생각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전략을 굉장히 바꿔야 되고 그냥 거대한 담론 정도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와 토크노믹스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쪽에다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애플카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애플의 주가를 여기서 두세 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애플카가 아니고 애플의 리얼OS, VR, AR 이것이 핵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이미지 아이폰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은 없어도 되지만 이제 부자 회사님과 저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지만 지금 10대 애들한테는요 아이폰은 자신의 장기야 장기. 내 뇌나 내 팔 하는 쪽과 그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게임 속에서 물론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 속에 있는 어떤 물컵을 현실의 물컵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물컵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10대 애들은요, 제페토에서 거기에 있는 구찌 신발이라던가 여기에 돈을 충분히 쓰고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현실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은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99%에 97%에서 95%의 사람들은요, 메타버스 말이 되겠니? 그게 오겠니? 야, 토크노믹스 그게 오겠니?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거 돈 된다고 할 때는요 이미 과열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2020년에 겪었잖아요. 네네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그때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열되고 그때는 팔아야 될 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00년대도 그랬지만 2000년도에 뭐가 맨 처음 생긴지 아세요? 인터넷이. 광통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우리 그 당시에 보면 막 장혁이 나와서 FTTH 해가지고 막 세상을 잡을 거야 이러면서 막 1Mbps 막 광고하거든요. 지금은요 100GB예요. 네네네. 말도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서 2000년에 그 인터넷이 광통신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2007년에 나왔던 아이폰이 세상을 바꿔버리죠. 올드머니가 뉴머니로 돼버리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2010년에요. 똑같이 초중고를 나오고 똑같은 가정학교에 똑같은 대학교까지 갔는데 과를 인터넷에서 택하는 애와 그 당시 유명했던 조선화학을 택하는 애들은 인생이 지금 달라져 있어요. 2000년대에 블록체인이 터진 겁니다, 드디어. NFT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죠. 속도가 부족하죠. 그런데 2030년에는 뭐가 생길 거는가 생각 봐야 된다는 거지. 메타버스 전 누구나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괜찮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이버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작은 데에다 저는 담이 투자를 했고요.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놓는 게 미래를 보여줬고 지금 비상장사 투자해도 괜찮다. 특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때에는 비상장사가 더 힘들거든요. 저금리의 투자처가 리스크를 타는 건데 지금 은행에 투자하면 괜찮은데 채권에 투자하면 되는데 이럴 때 비상장사의 밸류가 막 깎여나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요 2000년에도 IT 버블 터질 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 이때도요 빅테크들의 M&A 숫자는 줄지 않았어요. 이 쓰레기가 되는 비상장사들을 엄청나게 인수를 했고요. 이것들이 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금이 있다고 하면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근거는 저는 그냥 항상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2019년에도 빅론과 빅숏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냐면 아마 주말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겁나게 많지 않나요? 차 겁나게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인스타, SNS 같은 거 보면요 다들 행복해. 리오프닝이고 억눌렸던 소비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해외여행 간 거 올리고 옷 산 거 올리고
근데 보세요. 자산시장 어떻죠? 그렇죠. 무너지고 있어요. 네네네, 무너지고.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더 이상 사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물 경제가 너무 좋아. 네. 이게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언제랑? 2020년 3월이에요. 현물 경제가 다 망하고 있는데요. 네. 자산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네. 지금 반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 침체라는 건 그냥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있거든요. 네. 바로 고용 악화예요. 고용 악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저렇게 하는 고용이 좋다 하잖아요. 좋다 하는데 지금 고용이 좋다 하는 거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요. 구직을 하려는데 못 구하는 겁니다. 일을 안 구하고 자발적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지금 패드푸 때문에 30년의 공식 때문에 망하면 연준이 도와주겠지 했는데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생활 물가 너무 올라가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직장을 나오면서 요번에도 8월 10회 나올 때 충격 먹었던 게 고용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끝없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나오는데 미국 빅테크들은요 인력 감축 겁나게 하는 거 있죠. 하고 있습니다. 겁나게 하고 있죠. 일을 구하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재고비율 오늘 기사도 있지만 재고비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재고가 왜 났을까? 잘 팔릴 줄 알고서 공급망 2020년 3월에 쇼티지 나니까 멈췄던 거 잘 팔리니까 막 만들었잖아요.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 재고 많은 거거든? 사람 많이 뽑아놨잖아요. 사람 잘라야지. 그렇죠. 실업률 증가. 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더블 딥이 오는 시기가 아마 2023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2,300, 사실 올해 내에 분명히 2,500 갈 거라고 봅니다. 바닥이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멸망 항상 말하지만 세상 멸망은요, 예측하지 못할 때 와요. 이미 지금 영국 위기 돼 있잖아요. 예측하고 있잖아. 준비합니다.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디폴트 한다고 해도 당일 빠져. 안 와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충격이라는 건 다 완화가 되면서 올해 말까지는 2,30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내년 초가 되면 파월이 나타나서 이 말 할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가 힘든 거는 뭐 어떤 사람은 유가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공급망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영국 때문이야 그러는데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전 세계가 언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바뀔 것 같을 때부터 이 바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큰 머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긴축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 물가. 그럼 물가가 안정되는 걸 보여줄 때 이제 정책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 두 번째 고용이잖아요. 고용 악화가 될 때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지금 미국의 고용이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늘 까는 아줌마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고용 악화가 오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오겠다고. 자, 물가라고 하는 건요. 4분기 말 정도 되면 벌써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지금 보면 물가가 올라간 건 뭐 때문이죠? 원자재, 물가잖아요. 지금 그 옥수수건, 밀이건, 뭐 콩이건 다 보시면요. 전쟁 전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모든 물가는 시차가 있어요. 정책도 시차가 있고 이것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올해 말 정도 되면요. 이 물가 반영 다 돼가지고 팍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가가 꺾이겠죠.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고용 악화가 드디어 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무상한 물가 올라가 나가야 되거든. 파월 보니까 더 이상 안 해줄 것 같거든. 영국만 봐도 안 도와주잖아요. 영국 저렇게 힘들면은 금리 멈춰줘야지. 사실상 지금 그 전쟁, 그 물가 올라가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아니지. 미국이 돈을 그렇게 뿌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건데, 마침 딱 러시아가 전쟁을 딱 터뜨려주니까, 저 봐라, 러시아 때문이다. 세계 총알은 다 가죠. 첫 번째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고용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은 내년,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잡힐 때가 바로 주식을 살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지. 그런 지표는 사실은 인베스팅에서 볼 수 있고 기사로도 볼 수 있고 외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잡으면은 아 파월이 이때쯤 되면 이 얘기 하겠구나 가 될 거고 그 얘기를 저는 내년 1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올해 1월에는 긴축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1월에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덜 할 수도 있어. 동결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서 오히려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1분기나 2분기 정도에는 2750에서 2950까지 오히려 상승했다가 2023년 하반기에 금리도 다 멈췄어. 오히려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리가 지수가 빠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2020년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2020년과 2021년과 2022년이니까 그런 거고요. 원래 금리 인상은 왜 하냐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돈이 지금 막 사람들이 잘 벌어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미 다
감내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장이 경기가 좋으니까. 네. 금리 인하는 왜 하냐면요. 네.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네. 이걸 살리려고 네. 돈을 더 풀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시장은 더 빠져요. 그렇죠. 네.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네.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니까 와 했는데 동결을 하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주가가 빠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고금리 시대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빠졌다고 싼 게 아니야. 금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정 가치가 달라져요. 여기에 적응되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시장의 법칙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돈 벌어야 돼. 너희들도 벌어야 되고 함께 가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바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뭐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걸 매일 하시니까 그런 게 또 좋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이 가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도 매일 얘기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요. 아는 거를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 설명하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도 다른 분들이 단언합니다. 어느 유튜브나 어디서도 이런 얘기 못할. 이게 아까 그 표현이 저는 정말 와닿았어요. 학원을 다니면 다 정부 잘해야 되는데 전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교 1등은 그러면 뭐에 공부를 잘한 거냐? 집에 가서 연락이 하니까 잘하는 거지. 맞아요. 얘는 집에 가서 노니까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결국에는 답은 열심히 하는 수.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시험이라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나 500만 원 가지고 30억 벌 거야 생각 안 돼요. 저는 운이 좋았죠. 처음부터 기자라는 직업이었고 두 번째 가진 그래서 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혹시 그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 있으세요? 저는 그 심리학 책 굉장히 많이 읽고요. 심리학 책이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데니얼 카너만 교수의 행동경제학 책 되게 좋아요. 심리학과 경제학을 섞은 건데 그 노벨상 타신 교수님이거든요.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보고 저는 항상 그 중요한 게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지 이제 무언가가 돼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의했던 건데 지금 분명히 바닥 시그널은 맞는데 지금 사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하는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바닥 시그널이지만 지금 바닥에서 많이 깨져버리면 과거와는 다르다. 우리가 6월달하고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예측 불가능한 게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사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바닥 시그널이어도 참았다가 컨벡션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CB라고 그래요. 컨벡션 바이 시그널. 이게 이제는 이제 안 빠진다라고 하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거든요, 이제. 수익 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러는 거죠. 바닥에서 사지 말라니.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부류는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수익 극대화를 생각하는 부분. 바닥에서 사기 시작을 하죠.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들. 그냥 컨빅션 바이에서 사기 시작하자.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충분히 다 확인한 다음에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지출을 해서 남는 리스크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서 리스크를 감수했다가 손실이 나와버리면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자는 거네요. 누구나 수익 극대화를 원해요. 95에서 97%가 바로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삽니다. 돈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 조금 더 보고 나서 확실할 때 뭐 좀 덜 먹더라도 그쵸. 항상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느낌상 제가 제일 자주 많이 하는 게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빨간불이야. 좀 더 가길 바래. 그 순간이 매도할 때다. 무조건 봤어요. 그 순간 매도해라. 욕심내지 마. 특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변동성 심한 시장에는 그냥 던져야 돼. 그래서 지금 없는데 사고 싶어. 그게 욕심이야 지금. 그게 욕심이 하지 마. 사고 싶어도 한 주만 사, 두 주만 사, 10주만 사.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하고 이제 끊임없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경제. 인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슈퍼를 가면 시리얼을 고르잖아요. 시리얼 사러 갔어. 시리얼을 사러 왔는데 우리가 켈로그를 골랐어. 그럼 과연 그 켈로그를 고른 게 진짜 내가 분명히 가서 내가 골랐어. 정말 나의 선택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미 이 업장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가장 맛있게 보이고 가장 할인돼 보이게 해서 이걸 고르게 되는 심리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고 항상 나의 관점을 갖고 시그널은 뭐고 노이즈는 뭘까. 이걸 쉽지 않아요.
쉽게 보기 위해서 네. 매일같이 관찰하는 거야. 매일같이 정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건 노이즈, 이건 시그널. 이 천천히 보게 되고 이거를 구별하게 되면 돈을 안 벌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어제의 저를 반성하게 되는 정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진짜 저희 2시간 동안 그러게요. 와우. 3시간을 한 거야? 2시간만 한 거야 지금? 2시간 반 정도 한 네. 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까지 이제 다 들어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들으신 분들도 네네. 야, 정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실 텐데 평범한 사람들도 네. 정말 이렇게 하면 3년 만에 30억을 벌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은 이거예요. 네네네. 그 질문은 뭐냐면 네. 저는 직장인인데요. 네. 직장인이어서 저는 HTS 못하고 네네네. MTS밖에 못해서 네네네. 하루에 5분밖에 못 버는데 네네네. 저도 좀 속편하게 네. 돈 좀 버는 법 알려주세요랑 똑같은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면 네. 야 나도 저기 딴 사람들 변호 좀 하면서 네. 그냥 쉽게 돈 좀 버는 좀 알려줘. 네네네. 이런 질문하고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게 돈을 30억까지 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운의 영역도 필요하고 노력의 네네. 영역도 필요해요. 네네.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고 평범하다고 하면 네. 사실 저는 제가 평범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운도 좋았고 네. 물론 이 인생이라는 게 꼬이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해서 나오는 기간이 있었고 네. 하는데 만일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한 순간 네. 사실은 한계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무조건 일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나는 평범하고 시간도 없고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네. 주식시장은 가정주부세요? 직장인이세요? 먼저 사셔야죠. 네. 빨리 싸게 사세요. 빨리 싸게 사세요. 직장인이세요? 몸이 아프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빨리 높은 가격에 파시죠.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누구나 평등하게 손가락만 있고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평범한 시장에서 천재들과 겨루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겨루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데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이런 거지. 내가 직장인이고 정말 시간도 없고 한다면 나의 욕심 레벨을 극도로 낮춰야 돼요. 극도로 낮춰서 지지선에서도 정말 완전 진바닥인 상황이고 시장을 봐도 여기서 더 안 빠질 것 같고 업황을 가도 정말 안 빠질 것 같고 과거에는 굉장히 끼가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가격 밑에서는 천천히 매일 모아야겠다. 매일 모아서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번에 지금 미세먼지 또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여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ESG가 형태를 바꿔서 장난을 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유럽도 함께 주무를 수 있는 ESG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환경과 거버넌트와 이제 에너지 절약 그런 것에서 움직일 텐데 이런 종목이 바닥에 있으면 나 이거 사가지고 1년에 한 30% 정도 먹어야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30%라고 하면 내가 500만 원과 30% 먹으면 1년에 650만 원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의 한계를 정해야 돼. 나는 근데 24시간 투입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나는 원래 옛날부터 공부도 잘했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 일단은 주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진입하는 부류가 의사 선생님들. 원래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해서 간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주식을 처음 접근할 때부터 시험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점은 미대. 신기하게 잘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미대 쪽 사람들 굉장히 잘하고 또 장사하던 사람들도 잘해요. 계산 빠른 분들. 근데 좀 되게 안 풀리는 쪽이 이제 예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MZ도 많이 나오면서 프로그래머. 개발자 직군이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잘 되는 분도 있긴 한데 개발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 코드에 있어서도 완결성이 필요하고 주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공식을 원해요. 이 완벽한 공식을 버리는 유연한 개발자는 잘 되는데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애널리스트들 숫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회사가 왜 올라 이거 그 다음에 또 저기 대학 교수님들 완벽한 논리적 귀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좀 살짝 안 되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안 되는 쪽이 이건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중고 때 공부를 너무 안 하신 분들 공부라는 것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기를 나는 이거 못해 이거 외우라고 이걸 정리하라고 못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하는 방식하고는 되게 어떻게 보면 터틀 트레이드 책을 읽진 않았지만 네. 터틀 트레이드 맨날 보면은 뭐 훈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게 책에 있지 않지만 그런 방식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틀 트레이드도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평범한 사람은 안 된다. 네, 대신에 30억은 힘들어요. 네, 평범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죠. 가능하다. 네. 대신 평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 평범한 사람도 평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인간은요, 네. 다 도찐개찐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뽑을 때 사람하고 친해지는 그냥 하나 딱 그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근성이 있는지. 이게 근성이 제일 근성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사실은. 이게 사람의 능력은 똑같기 때문에 이 애가 포기하지 않고 근성 있는 사람이면 네. 함께 하다 보면 알아서 잘 돼요. 네. 근데 이 근성이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근성이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네. 사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12년 동안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만 해도 그런가? 근성 하나는 그래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후회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저자님이 그렇게 하신 게 네. 여기서 터진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답안지 쓰고 2차 답안지 쓰고 했던 것들이 여기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1차 할 때도 독서실에 6시 문 열거든요. 네. 5시 한 반부터 줄 서고 네. 의미도 없이 이슬 맞으면서 아침 이슬 맞으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수시 공부를 할 때는 고시 공부에 비하면 1g도 안 힘들었거든요. 사실 고시 공부에 비하면 고시 공부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네. 슬럼프도 심하고 그랬는데 주식은 매일 시험 보고 거기다가 등수도 없어, 합격도 없어. 그냥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분야로 해서 벌면 돼. 그리고 꼭 돈에 대한 목표를 갖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10억을 벌 거야 그러면 9억까지 돼도 난 부자가 돼 있는 건데 이제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볼 때 보니까 제 방식으로 5억까지는 굉장히 빨리 가더라. 2년 내에. 네네네. 오히려 저는 2년 동안에 2억 2천 벌었잖아요. 네. 저는. 네. 근데 오히려 2년 만에 5억까지 가는 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레벨이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3년 걸려서 5억 갔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 밸류로 가는 거야. 나는 속도가 팍팍팍팍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태생이 공격과 방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선생님 저는 1억 이상은 배팅 못 하겠어요. 1억 이상만 하면 깨져요. 맨날 1,000만 원만 하고 맨날 하던 방식으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 몇 번이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막 심장이 터지는 그거를 네네네. 너무 자주 겪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맨 처음에 3, 40억으로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뭐 20억으로 하다가 심장 터지다가 19년에는 이제 돈도 없었고 투자 다 하느라고 1억 가지고만 했어요. 1억 하니까 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하라 그래서 다시 제 회사로 간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하는데 거기서 예수금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못 넘기겠네. 1억만 돼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쫄리고 이걸 겪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먹고 커지면서 다시 예전에 저로 사제로 돌아온 거지. 이거를 저도 이게 다시 이렇게 회귀되는구나. 근데 실력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다시 늘리면서 쭉 올라오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는 5억까지는 제가 항상 주변에 말하는 게 5억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라서 그런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5억 벌어서 베팅했더니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단위가 달라지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헐레당 까먹으면 옛날에는 이 5억까지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까먹어도 감당이 됐는데 1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생기는 단타에서 오는 그 손실이 1,000만 원대가 되면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못 버티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작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월 1,000 정도 벌게 되면 인생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근데 월 1,000을 벌어도요 이 월 1,000을 벌게 되면 금방 질리게 돼요. 왜냐면 월 1,000을 벌게 되면 은퇴를 못 하거든요. 월 1,000 행복하지 과연 몇 살까지 벌 수 있을까? 50 넘어서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트레이더는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돌아갈 때 많이 벌어야 돼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비상장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45세
일단 트레이더를 하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여진 상태고 오히려 비상장과 펀드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시장은 제대로 보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또 제 주변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의 영역으로 잘 들어왔다. 이 사업과 비상장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뭐 이거 네네. 여기 말 하나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책의 정말 핵심은 네. 뒷장의 그 100일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공부법을 개발해낸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기 그냥 편집장님이, 네. 웅진출판사 편집장님이 네. 이거 100일 하는 걸 해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 네. 그게 되겠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낸 건 사실 딴 게 아니고요. 네. 그거대로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토 나오거든요. 네. 최소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주식으로 돈 버는 3에서 5%가 된다. 그게 자격 조건이라고 해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네. 못 해내면 그냥 월급에 중심을 둬서 살고 네. 그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 네. 인생의 변동성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식으로 쉽게 벌 생각하지 말고 네. 최소한 내가 100일 정도 이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네. 되면 네. 그때 그래서 이 100일을 어떤 사람은 쉽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당신은 내추럴권 주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네네. 이거 지금 못 해먹겠다. 이거는 당신은 주식하면 안 맞는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공부법이라 해서 이게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 방법은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하고 맞닿아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매년 수능에서 1등한 사람의 그 합격수기 나오고 그 노트 정리 나오잖아요. 네. 똑같나요? 다르죠. 다 달라요. 네. 400점 만점의 노트가 맨날 복사가 돼서 책으로 팔리는데 정리 방법이 다 달라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리 방법과 공부 방법 각자가 하는 거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숙제감사데이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한 거를 저희 신청에다가 이제 그 줌 라이브 강의를 하거든요. 네. 강의 7시 끝나고 나면 7시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은 에버노트로 올려요. 자기 공부한 거. 그럼 제가 랜덤으로 6명을 찍어가지고 봐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참 좋다. 야, 너무 잘하신다.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게 이거 주식 학원 차려도 된다. 이거 되겠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35만원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2번 하루에 1시간 이거 30만원 받으면 아무도 비싸다 생각 안 할걸? 안 하죠. 주식을 어떤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진짜 주식 안 해본 사람들 얘기예요. 네네네. 지금 저처럼 하는데 이게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요? 이건 최고도의 정신노동이에요. 주식소득은. 그런데 진정한 불로소득은 바로 비상장 투자입니다. 그냥 스타트업에 딱 투자 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스타트업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알아서 나의 돈을 불려주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소득이지 가치 투자?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속이 편해? 미쳐버리겠죠? 장투? 안 돼. 펀드? 펀드도 안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식형 펀드 힘들지. 근데 이렇게 비상장 투자는 인플레이션? 괜찮아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성장만 잘하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반영된 돈으로 엑시트 됩니다. 새로운 세계. 그럼요. 저는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언제나 겸손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언제나 하면서 하지만 이왕 하는 거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결의는 가지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세상에다가 계속 다시 환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 별도 채널을 하나 덮어서 이 채널에서는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숨어서 하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파가지고 이 채널은 이제 손해만 보는 채널로 ESG 콘텐츠 올리고 주식과 관련된 콘텐츠 올리지만 구독료가 굉장히 싸고 그 구독료 전액 다 기부하고